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 겉박스를 한 번 더 벗겨내면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자가 발칸 태양전대 썬발칸에 등장하는 제규어 발칸입니다. 제가 태양전대 썬발칸에 추억이 있어 이 제품을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태양전대 썬발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영상 찍기 전에 태양전대 썬발칸 동영상을 검색해서 몇 개 봤었는데요. 이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 어떤 재미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프라모델을 구입했느냐?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그 우리나라 K&E의 흑역사 중 하나였었던 솔라 123 초합금 로버트 솔라 123의 추억 때문에 이 제규어 발칸 프라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솔라 123에 등장하는 솔라10이 이 제규어 발칸의 보디 컬러만 다르게 해서 가져다 쓴 것이죠. 제가 초딩도 아닌 국딩 때 떼쓰는 것도 모자라 엄마 목에 대롱대롱 매달리다시피 해서 겨우 솔라10 완제품 장난감을 손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솔라10에 자그마한 솔라 123 로봇들이 수납도 되고 당시로선 정말 센세이션한 완제품 장난감이었었죠. 그 옛날 국딩 시절 방학 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만화 영화 같은 거 상영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극장에서 솔라 123를 본 아이들이 극장서 나눠준 책받침 하나로 만족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뽀빠이 과학에서 나왔었던 솔라 123 프라모델에 완제품 솔라10까지 구입을 해줘야 나 솔라 123로 플렉스 좀 해봤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국딩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플렉스니 뭐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1980년대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이라 장난감에 관대한 부모님들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그 솔라10 완제품 장난감을 손에 넣기 위해 부모님 속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너무나 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솔라10 장난감 사달라고 그 개난리를 쳤으니 말이죠. 다시 제품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제규어 발칸은 2020년 2월 발매, 가격은 12,100엔이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런너들 모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 A, 런너 B, 런너 C, 런너 D, 런너 E, 이 런너 E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작은 파츠가 런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런너 F, 런너 G, 런너 H, 런너 I, 런너 J, 런너 K, 런너 L, 런너 M, 런너 N, 런너 O, 런너 P,
러너 Q, 러너 R, 러너 S. 자, 그리고 알파벳은 없지만 이렇게 큼직한 파란색 파츠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제규어 발칸의 밑바닥 파츠인 것 같네요. 또 이런 검정색의 큼직한 파츠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검정색의 파츠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규어 발칸 보디에 붙는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이 스티커는 호일실입니다. 또 마치 경첩처럼 생긴 검정색 파츠가 2개 들어가 있고요. 또 길다란 스프링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슈퍼 미니프라는 시관이니까 이렇게 클로버처럼 생긴 라무네 캔디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제규어 발칸의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펼치는 모습이고요. 런너들 수 그리고 파츠들 수가 제법 많아서 조립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막상 매뉴얼 펴보니까 조립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럼 조립 설명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뉴얼에는 제규어 발칸이 어떻게 오픈이 되는지, 또 썬발칸 로버가 제규어 발칸에 어떻게 수납이 되는지, 또 제규어 발칸에는 어떤 기믹들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뉴얼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자가 발칸, 제규어 발칸의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제규어 발칸의 모습이고요. 이 슈미프 제규어 발칸의 길이는
가로가 대략 22.5cm, 세로는 대략 16cm 정도이고요. 또 크기는 대략 요 정도. 크기가 느껴지실라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커요. 이 제품 간단하게 조립만 했다면 금방 완성시킬 수도 있었지만 먹선의 부분 도색 작업까지 해서 그런가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조금씩 만들었는데 오늘에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슈미프 제규어 발칸의 기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규어 발칸의 눈 기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발칸의 눈 옆을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눈 옆에 있는 스위치를 뒤로 밀어주면 마치 제규어 발칸 눈에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노란 눈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이 스위치를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마치 눈에 불이 꺼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눈에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들어오고 꺼지고. 다음은 제규어 발칸의 이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릴 건데요. 이 제규어 발칸의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마치 라쳇 관절이 움직일 때처럼 뭔가 탁 탁 탁 탁 하고 뭐 이렇게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규어 발칸의 머리를 위로 들어 올렸고요. 자, 다음은 제규어 발칸의 아래턱. 이 아래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올리고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턱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다음은 제규어 발칸의 양쪽 사이드 기믹. 자, 제규어 발칸의 아래턱을 살펴보면 여기 좌우로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제규어 발칸의 양 사이드가 팍 펴지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런너 보여드렸을 때 이 제규어 발칸에는 검정색의 경첩처럼 생긴 파츠가 2개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경첩처럼 생긴 파츠를 이렇게 기울였다가 이렇게 딱 놓게 되면 다시 팍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 경첩처럼 생긴 파츠가 이 제규어 발칸 사이드에 이렇게 하나씩 끼워지는데요. 이 제규어 발칸의 사이드를 접어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고리가 서로 맞물려서 이 사이드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고리가 풀리게 되면서 이 경첩의 힘으로 이 사이드가 팍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규어 발칸의 뒷면을 보면 이 가운데 윗부분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스위치가 2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캐터펄트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앙 윗부분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입 안쪽에서 뭔가 팍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팍 튀어나오는 기믹을 이용해서 썬발칸 로버의 코스모 발칸과 불 발칸이 앞으로 이렇게 팍 발진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요. 자, 다음은 이 미사일포. 마치 독수리의 머리처럼 생긴 이 미사일포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기믹은 없지만, 자, 요렇게 생긴 미사일을 요 구멍 안에다 끼워서 이 우측처럼 이렇게 미사일을 장식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미사일포 윗부분은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이 오픈된 공간 안에 이렇게 수납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규어 발칸의 캐터필러에는 6개의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제규어 발칸을 이렇게 앞뒤로 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규어 발칸의 기믹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제규어 발칸은 어디 하나 막힘없이 착착착 끼워지는 조립감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다만 이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규어 발칸의 이 이빨 파츠들, 윗니 같은 경우는 이빨 파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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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니 같은 경우는 이빨 파츠 444444444. 자, 이렇게 이 수많은 이빨들을
런너에서 하나하나 다 떼어내고 또 아트나이프로 이빨 하나하나 다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이빨을 하나하나 다 끼워주고 이 이빨 끼워 넣는 작업할 때는 정말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얼얼해서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슈퍼 미니프라는 일부 부분 도색이 돼서 나오는 파츠들이 있잖아요. 이 제규어 발칸의 경우는 여기 이 눈썹의 이 검은 부분들과 여기 코의 빨갛고 여기 하얀 부분, 그리고 제규어 발칸의 이 광대 쪽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들, 또 제규어 발칸의 입 주변을 자세히 보면 붉은색으로 얇게 도색된 거 보이시죠? 또 입 위에도 보면 저렇게 붉은색으로 얇게 도색이 되어서 저렇게 나왔고요. 또 미사일포의 독수리의 입과 눈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부분 도색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부분 도색이 돼서 나온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티커들이 붙거나 제가 따로 부분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참고로 제규어 발칸 머리 위에 이 회색들, 그리고 눈썹 위에 이 하얀 부분, 그리고 캐터펄트의 이 하얀색 부분, 그리고 양쪽 사이드 내부에 있는 이 자그마한 동그라미들, 또 사이드에 있는 이런 흰색 부분들이나 이 옆에 회색 네모난 부분들은 제가 따로 부분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이 제규어 발칸 바닥에 보이는 회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부분들 역시 제가 다 부분 도색을 해준 것이에요. 이 슈미프 제규어 발칸에는 크고 작은 스티커들이 제법 많이 붙는데요. 특히 이 하얀 부분, 이 하얀 부분 한쪽에만 무려 자잘자잘한 스티커가 20장이나 붙습니다. 이 한쪽 기둥에만 20장의 스티커가 붙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이 기둥들에만 총 40장의 스티커가 붙는 것이죠. 자, 스티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자잘자잘한 스티커가 20장이나 붙는데 요거 하나하나 붙이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스티커 붙이다가 정말 현기증 날 뻔했습니다. 오늘은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제규어 발칸을 살펴봤는데요. 슈퍼 전대 시리즈의 팬이거나 저처럼 초합금 로보트 솔라 1, 2, 3 만화영화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도 제법 큰 편이고 이런저런 기믹들도 너무나 재밌고 분명 추억 돋게 만들어주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비싼 가격이죠. 이게 한국에선 185,000원에 예약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제규어 발칸을 만들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론 이게 과연 185,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물건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슈퍼 미니프라 가격이 왜 이리 비싼가 궁금해서 따로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수요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최신작 애니의 프라모델 제품 같은 경우는 TV 방영이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한 해 동안 TV 방영이 된다는 시기적 이점을 살려서 대량 판매를 통해 기대했던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슈퍼 미니프라로 나오는 로봇들은 이미 오래전에 애니가 종용되었기 때문에 최신작 애니 프라모델 제품만큼의 수요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미니프라의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아야지만 슈퍼 미니프라란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매출이 확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반다이의 그런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때도 있긴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좀 쪼들리는 때도 있고 또 생활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이런 값 나가는 물건이 나올 때마다 금방금방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취미생활 즐기기도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가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 슈미프 제규어 발칸을 완성하고 든 생각인데 너무 90년대 프라모델스런 단순 밋밋해 보이는 파츠들의 몰드 디테일 또한 저는 좀 불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슈퍼 미니프라 제품에서 MG나 PG 또는 스타워즈 프라모델 같은 몰드 디테일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몰드 디테일이 밋밋해도 너무 밋밋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제규어 발칸의 이 앞부분은 부분 도색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알록달록한 스티커들도 붙어서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규어 발칸의 이 뒷부분은 너무 밋밋해 보이는 것이 그 옛날 왕구 장난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슈퍼 미니프라도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이런 몰드 디테일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제규어 발칸, 물론 추억 돋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추억의 대가가 이리도 비싼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디테일적인 부분도 저는 그닥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네요.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거 만들면서 잠시나마 굿딩 시절 추억을 느껴보기도 했고 또 슈퍼 미니프라 아주 큰 제품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저는 만족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슈퍼 미니프라 빅스케일 제규어 발칸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지난 한 해 인기 유튜버도 아닌 제 채널에 놀러와서 영상도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너무나 소중한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단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는 나라 안팎으로 슬픈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새해에는 웃는 날이 또 행복한 날이 더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룰 수 있는 그런 김연현 토끼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